현재 손흥민의 정말 좋은 활약에 토트넘이 손흥민의 주급을 올려주려 재계약을 제시하려 한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그의 주급은 현 14만 파운드로 한화 약 2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프리미어리그 윙어들 중 주급 순위 9위에 해당하는 순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윙어 주급 순위 탑5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윙어 주급 순위에서 같은 주급으로 4위에 오른 선수가 2명이기 때문에 공동 4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동 4위에 오른 첫 번째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래 마커스 레시포드입니다. 레시포드는 20만 파운드, 하나 약 2억 9천만 원의 주급을 기록해 공동 4위에 올랐는데요. 맨유 유스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맨유에 헌신하고 있는 그는 2005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소년 팀에 입단했습니다. 이런 레시포드는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던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1516 시즌에 웨인 루니가 장기 부상으로 오랜 시간 결장하게 되자 당시 바날 감독이 급히 1군으로 풀업했죠. 그리고 2016년 2월에 마샬의 부상으로 유로파리그 32강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그는 멀티골을 넣으며 더할 나위 없는 프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그날 레시포드는 51년 만에 조지 베스트를 제치고 맨유 유럽 대항전 최연소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데뷔 시즌인 1516 시즌에 18경기에 출전하였고 8골 2도움이라는 데뷔 시즌인 게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이후 1617 시즌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에게 밀려 리그 1, 2라운드에는 교체 출전도 못했죠. 4라운드 맨더비에선 교체 출전했고 5라운드에서는 선발 출전하게 됩니다. 이후 질라탄이 다시 살아나면서 교체 출전으로 간간히 출전했지만 박싱데이에 펼쳐진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레시포드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 탑클래스 공격수는 아니었지만 빠른 스피드와 활동량, 움직임 등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1617 시즌 53경기에 출전해 11골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1718 시즌에는 52경기에 출전해 13골 6도움을 기록했죠. 1819 시즌을 앞두고 맨유는 이런 레시포드에게 등번호 10번을 안겨주며 레시포드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었는데요. 시즌 도중 무리뉴가 경질되고 솔샤르가 부임하며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1월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며 본인의 첫 이달의 선수에 선정되는 활약까지 보여줬죠. 현재도 어린 나이지만 맨유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공동 4위는 리버풀 공격의 핵심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살라는 레시포드와 마찬가지로 20만 파운드, 한화 약 2억 9천만 원의 주급을 기록해 공동 4위에 올랐는데요. 이런 그는 이집트에서 축구를 시작해 이후 바젤, 첼시로 이적한 선수입니다. 첼시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고 피오렌티나와 로마 임대 후 로마로 완전 이적하며 포텐을 터뜨렸는데 로마에서는 스팔레티의 황태자로 불리며 큰 활약을 보여줬고 결국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로 이적했죠. 살라는 로마에서 리버풀로 이적해 현 축구계 최고의 공격진 중 하나라고 불리는 마누라 라인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무리 로마에서 잘했다고 해도 첼시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EPL에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반응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러한 반응이 무색하게도 리버풀 데뷔 시즌에만 무려 44골을 넣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당연히 EPL 득점왕을 차지했고 리버풀 역대 데뷔 시즌 최다골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런 활약으로 1718 시즌 이달의 선수상을 3번 수상하며 EPL 역대 최초로 단일 시즌 3번의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활약을 보이는데 다음 시즌에도 그는 2년 연속 EPL 득점왕을 차지하며 저번 시즌의 기록이 한 시즌 반짝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1819 시즌은 살라 말고도 마네까지 EPL 득점왕을 차지하며 리버풀에서만 2명의 득점왕이 나왔었는데요. 리그 득점왕을 2명이나 배출한 리버풀이었지만 허탈하게도 리그 우승은 맨시티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1819 시즌 챔스 결승전에서 PK골을 성공시키며 비기어를 들어올렸고 1920 시즌에는 리버풀의 오랜 염원이었던 리그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021 시즌에도 살라는 리버풀 공격을 책임지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위에 오른 선수는 다시 돌아온 토트넘에서 손흥민과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든 선수 가레스 베일입니다. 베일은 22만 파운드, 한화 약 3억 2천만 원의 주급을 기록해 3위에 올랐는데요. 사우스햄튼에서 데뷔한 베일은 엄청난 재능을 선보이며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사우스햄튼과 토트넘 입단 초기에는 풀백으로 뛰었지만 윙어의 재능을 가졌던 베일은 포지션을 변경했고 결국 성공적으로 월드클래스로 성장하게 됩니다. 토트넘에서 총 6시즌 동안 203경기에 출장해 55골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러한 토트넘에서의 활약에 PFA 올해의 선수에 2번이나 선정되는 활약을 선보인 베일은 이후 1억 80만 유로의 이적료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습니다. 이적 후 레알 마드리드의 챔스 3연패를 이끄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특히 1718 시즌 챔스 결승전에서 푸스카스상 후보에도 오를 정도로 놀라운 바이시클 킥을 보여주며 리버풀의 추격 의지를 꺾는 쐐기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베일은 폼이 하락함과 동시에 골프 논란 등으로 많은 팬들에게 질타를 받았는데요. 1920 시즌이 끝나고 중국으로 이적을 고려하던 베일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이적을 고려했었는데 베일의 복귀를 원하던 토트넘이 베일의 1년 임대를 제한하며 7년 만에 친정팀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렇게 토트넘은 케인, 베일, 손흥민의 KBS라는 공격진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와 함께 좋은 호흡을 보여줘 토트넘에게 좋은 성적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2위에 오른 선수는 아스날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입니다. 오바메양은 25만 파운드, 한화 약 3억 7천만 원의 주급을 기록해 2위에 올랐는데요. 이런 그는 6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해 여러 유스팀을 거쳐 2007년 AC 밀란에 자리 잡았습니다. 밀란 유소년 팀에 합류하자마자 말레이시아 대회 득점왕을 차지하고 성인 클럽까지 데뷔했죠. 그리고 0910 시즌에 릴 임대 이후 AS 모나코로 임대되었는데요. 오바메양은 그동안 존재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2013년 1300만 유로에 도르트문트로 이적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르트문트로 이적 후 그는 독일에서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펼치게 되죠.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부터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마르코 로이스가 부재하자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며 리그 16골을 넣는 등 화려한 골잡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레반도프스키를 제치고 분데스리가 월드클래스 순위 1등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기존의 기록을 가지고 있던 게르트 밀러를 제치고 2년 연속 15라운드 16골의 스탯을 쌓았죠. 변함없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첼시 등 빅클럽들이 대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오바메양의 최종 선택지는 바로 아스날이었습니다. 아스날로 이적 이후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할 만큼의 대단한 축구 지능을 꾸준히 뽐내며 현재까지 아스날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1위에 오른 선수는 맨시티와 잉글랜드의 에이스 라임 스털링입니다. 스털링은 30만 파운드, 한화 약 4억 4천만 원의 주급을 기록해 1위에 올랐는데요. 이런 그는 0910 시즌 퀸즈파크 레인저스 유스팀에서 리버풀 유스팀으로 이적하면서 본격적으로 축구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스털링은 1213 시즌 본격적으로 리버풀 1군 팀에 합류하게 되죠. 스털링의 첫 리버풀 1군 시즌은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는데요. 리그 24경기 2골 6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스털링은 리버풀에서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1314 시즌 리그 33경기 9골 7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준수한 플레이를 보여주게 되죠. 1415 시즌에도 리그 35경기 7골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에 도움을 주었는데 특히 그는 엄청난 주력과 드리블 능력, 패스 능력, 축구 센스 등을 보여주며 많은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결국 1516 시즌 EPL의 신흥 강자인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게 됩니다. 스털링의 맨시티 첫 시즌 리그 6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엄청난 플레이는 아니어도 점차 팀에 녹아드는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1718 시즌에는 리그에서 33경기 18골과 1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8경기 4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프리미어 리그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슈퍼크랙에 등극했죠. 그의 도움에 1718 시즌 맨시티는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1819 시즌에도 또다시 월드클래스 크랙으로서 위상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1819 시즌은 라이벌 팀인 리버풀이 챔스 우승까지 거머쥐는 엄청난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시티를 리그 우승까지 이끌어 스털링의 인생 시즌이라고 불릴 만한 시즌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맨시티의 공격에 한 축을 담당하며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 프리미어 리그 윙어 주급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주급 순위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